자, 첫 번째 이제 입금. 여기 3장은요, 여러분들 그 제목이 입금 및 입금불산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입금은 세법상 수익이고 입금불산입은 세법상 수익이 아닌 게 되겠죠. 자, 지금 하는 이쪽은 출제 많이 하니까 물론 세무 조정으로 1, 2점씩 출제합니다. 자, 해보죠. 자, 뭐냐면 송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자, 그럼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 환급이라 하세요. 환급. 우리 아까 했던 건 환급금 이자고요. 이자. 환급금 이자는 절대 입금이 아니에요. 그거는 늦게 줘서 미안하다고 이자를 쳐서 주는 거니까. 알죠? 근데 조심하실 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세금을 많이 냈어. 많이 내서 이자를 받은 걸 입금으로 안 보잖아요. 그거 안 보니까 내 입장에서 이득인 거 이득? 맞죠?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많이 냈는데 그 100만 원 자체를 돌려받는 게 환급이죠. 맞죠? 이자 안 붙으면, 이자 안 붙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그렇죠? 그럼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100만 원 내가 많이 냈어요. 그걸 돌려받았다? 이익이에요? 이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익이다라고 하면 많이 좀 간 거예요. 그렇죠? 100만 원 많이 냈는데 100만 원 돌려받았어? 예스, 이득. 그럼 100만 원 많이 냈으니까 돌려받는 거예요. 아셨죠? 잘 고민해 보세요. 가끔 저도 예전에 한번 그거 이익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서 그래요. 알죠? 이 얘기 절대 아니에요. 환급 받는 것 자체는. 아셨죠? 일단 그걸 생각하시고 해보실게요. 해보면 자, 여기에 송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이다라는 건 자, 뭔지 들어보죠. 여기. 자,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급을 받는 건 주로 세금이죠. 근데 우리가 그 세금이 송금으로 인정받는 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금으로 인정받지 않는 세금이 있어요. 그렇죠? 세금이 있는데, 자, 얘네들이 우리가 환급이 되면 일단 얘가 입금인지 입금이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뭐냐면, 자, 내가 만약에요. 여기다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만약에 자, 재산세를요, 60원을 냈어야 했는데, 100원을 낸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100원을 냈어요. 100원 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전제를 깔아주셔야 되냐면 내가 더 냈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여기서 뭐 하냐. 법인세 듣고 싶구나. 안 돼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안 돼요. 미안하다. 저 데려오고 싶죠, 얘를. 네, 아무튼, 보시고. 근데 안 되겠다. 자, 지금 데려오는 게 아니라 좀 보내려고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고양이 집중하셔가지고, 김콩이 절로 가. 아니, 너 눕지 말라고. 김콩이, 절로 가. 야, 씨, 절로 가죠. 자, 김콩이. 자, 죄송해요. 물릴 뻔했네. 좀 무섭다. 제가 요즘 사춘기야, 사춘기. 고양이 여기서 키우시는 거예요? 아니, 키우시는 거 아니고 고양이 영업 활동이라고. 고양이 때문에 모시는 분들 계시거든. 고양이 없어요? 잘 안 올 거예요. 고양이 없으면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 아니, 한두 번씩 있어요, 진짜로. 콩이 있어, 이렇게 있어요? 우리 고양이 막 이렇게. 자, 보시면 얘가 개냥이가 돼가지고 문만 열려 있으면 막 그냥 오려고 해요. 와가지고 저기 뭐 창문에서 막 보고 있고 막. 아무튼 100원을 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전제를 깔아주실 게 나는 많이 냈던 걸 당초 몰랐던 거예요. 몰랐는데 갑자기 환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많이 냈다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걸 전제로 깔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죠. 저도 어저께 어머니께서 뭘 보내주셨냐면, 우리가 이제 각 소득별로
그 지역 가입자든 아니면은 우리가 직장 가입자 있잖아요. 지역 가입자든 우리가 직장 가입자든 어디까지는 우리가 요 건강보험 요 정도 내야 된다라는 상한선 있죠. 맞죠?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문자를. 이제 한번 민구가 알아봐. 그래서 딱 클릭했더니 거기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 보험료 혹시라도 상한선 모르게 그 건보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도 신경 써요 진짜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시고 건강보험공단에서요 상한선 혹시라도 넘겼으면 환급을 해주겠다. 최대 135만 원인가? 어머니가 문자 보내신 거죠. 또 엄마 다 어차피 다 환급 받을 거 없을 것 같은데 했지만 혹시라도 있으면 좋잖아요. 맞죠? 그래서 열심히 클릭했지. 6개 정도 없더라고. 없더라고. 짜증나죠. 역시나 슬픈 예감은 변하지 않죠. 항상 여러분 그죠? 저 예전에 그 핸드폰 깨트린 적이 있었거든요. 뭐 전 핸드폰 같은 경우에 뭐 보험 가입하면 처음 할 때는 수리 처음 할 때도 계속 준다면 맞나? 계속 주는 거 처음 할 때만 주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깨지면 이런 것들 보험 지원해 준다면서요. 맞죠? 근데 저는 이제 딱 핸드폰이 깨졌어. 얼음에 자빠져가지고 다 살려고 핸드폰 던져버린 거예요. 핸드폰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대략 얼마에 수리비 나가냐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들 한 30 얼마 나간다고. 그래서 보험 가입돼 있으면은 안 내도 된대요.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불안한 마음.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냐면 나는 핸드폰 저도 안 깨트리는데 여태까지 깨트린 적도 없고 그래서 보험 안 가입했겠지? 라고 했는데 역시 나 안 가입했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 내는데 근데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환급 만약에 내가 아까 조회를 했는데 환급을 만약에 환급 받을 금액이 60만 원 있습니다 라고 만약에 조회가 떴대요. 그럼 조회가 뜨면 전 몰랐었잖아요. 60만 원 더 낸 걸. 그래서 60만 원 더 낸 걸 몰랐던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원래 내야 될 게 1000만 원인데 제가 모르고 1100만 원 낸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의 환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어머니가 문자 보내서 알았다 칠게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처음에 장부에 비용 떨었을 때는 장부에는 제가 1000만 원 떨었겠지. 맞죠? 근데 환급이 조회 누르니까 100만 원 더 냈습니다. 환급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1100만 원 냈구나를 그때서 아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꼭 제발 100만 원 냈다라고 했으니까 100만 원 비용 처리했겠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죠? 이거는 제가 말에서나 100만 원 냈다라고 준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100만 원 냈지만 얘는 60만 원을 내고 요때 40원을 더 냈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 비용을 60원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이거. 그래서 장부에 비용 60원 처리한 거예요. 이거 가끔씩 진짜 오해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용을 60원 처리. 그래서 나중에 40원을 돌려받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렇게 안 쓰면은 오해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해보기 그러면 할게요. 저 해요. 관심 달라고. 자, 그럼 장부에서 이렇게 처리했겠죠. 장부. 그래서는 현금 60원 나갔어요. 60원 나갔는데 우리가 여기에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처리했을 거예요. 60원. 맞죠? 요렇게 처리했을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근데 세법은 항상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왜 100원이 세무서 입장에 100원 걷었겠죠? 맞죠? 세무서는 얘 뭐야? 맞죠? 그래서 세법 입장에서는 송금이 100원인 거예요. 여기는 분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이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나중에 세금과 공과 쪽에서 유보로 하는 것도 있고 기타로 하는 것도 있고 사유출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분개를. 알죠? 그냥 송금 10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송금 산입을 했겠죠? 세무서에서 송금 산입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무서에서. 오케이? 예.
왜냐하면 장부에서는 비용 60 떨었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세무조정을 세무서에서, 이거 세무서에서 한 거예요, 세무서. 당초 송금에 산입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무서가 있다라는 뜻이고, 이때 송금, 산입, 40원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근데 제가 아까 이게 환급이 되면 여기서는 입금에 해당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거. 환급은 세무정 보는 게 아니라, 알죠? 환급은 세무정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 당초에 우리가 아까 많이 냈던 걸 돌려받는 것 자체는 이익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당초에 많이 냈었을 때 비용으로 40을 세무서에서 인정받았죠. 그러면 이거를 돌려받았어요. 그럼 돌려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돌려받으면 이때는 우리가 수익이 40이 돼야 이 둘을 퉁치면 이익이 0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야죠, 여러분들. 세무서에서 송금으로 인정해 줬다라는 그만큼 세금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요때만큼. 송금 산입이니까 요것만큼은 우리가 이익이 40 주는 거잖아요. 요것만큼은. 이해되세요? 근데 얘를 돌려받았으면 수익으로 봐야 여기가 송금 산입이 차감종이고 수익. 요게 만약에 가산 조정이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더하면 이게 0인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이게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힘드시면 그냥 우리가 많이 냈던 걸 돌려받으면 이익이 아니어야 되니까 당초에 송금으로 더 인정받았으면 입금이 돼야 이익이 제로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되고. 더 힘드시면. 자, 근데 이제 지출 당시에 송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 요거는 뭐라고 할 거냐면 법인세가 아니라 요거는 법인세는 나중에 뒤에서 할 거예요. 벌금? 잠깐 벌금을 감면해 주세요. 할 게 없다. 뭐가 있을까? 그죠? 벌금을 환급해 주셔야죠. 벌금 많이 내면 많이 내도 환급해 주겠죠? 그렇지, 괜찮다. 그렇죠, 벌금. 맞죠. 벌금이 벌금. 벌금 많이 냈어. 이 벌금이라기 벌금. 법인세는 사장에서 할 거예요, 사장. 자꾸 왜 이렇게 문자가 오지? 죄송합니다. 자, 그랬을 때요. 자, 장부에서 비용 60, 현금 60 이렇게 처리했어요. 몰랐어요, 여러분들. 이게 벌금이에요, 벌금. 진짜 이렇게 벌금. 근데 세법은 닥쳐라. 이거는 벌금이니까 비용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세법 입장에서는 송금은 0이에요. 60원도 안 되고 100원도 안 되고.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송금 불산입 됐겠죠, 여러분들? 송금 불산입 60원. 되세요? 이렇게. 자, 근데 얘를 이제 돌려받은 거예요. 되세요? 그럼 돌려받았으니까 돌려받을 때 얘를 수익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돌려받았을 때 여러분 당초에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당초에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수익으로 보면 오히려 세금, 과세가 더 늘어나겠죠. 맞죠? 우리가 이익이 0이다 라는 뜻은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뜻이기도 하냐면 세금 더 추가적으로 내지 않는다라는 거 환급받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당초에 송금으로 인정을 받았던 세금을
우리가 송금으로 더 인정받았던 세금 있잖아요. 더 냈던 세금을 우리가 얘를 돌려받으면 결론적으로 이익이 0이 되려면 당초에 송금으로 더 인정받았으면 입금이 돼야 이익이 제로인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많이 냈던 40원 있죠? 내가 많이 냈던 40원을 네,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했어. 그럼 나중에 돌려받을 때 어떻게 돼요?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입금으로 보면 이익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입금이 되면 안 돼요. 입금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거는 그냥 당초에 비용 인정받았으면 수익이 돼야 이익이 제로인 거고. 알죠? 그 다음에 지출 당시에 송금에 산입되지 않았으면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은 거니까 요걸 수익으로 보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니까 수익으로 안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보조금 할게요. 요 정부보조금은 좀 미리 알고 계실 게 가끔 출제해요. 그 세무조정을. 잘 물어보니까 좀 대비하시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업회계 기준에서 나중에 그 세무 1급에서 정부보조금을 재무회계 때 출제 좀 합니다. 알죠?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재무회계에서는요. 재무회계에서는 정부보조금을 자산에서 까요. 기업회계 기준 있죠? 지금 법인세니까 얘는 그냥 검은색으로 할게요. 회계에서는 얘를 자산에서 차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런 게 있어요. 국가가 야, 너 이런 자산을 사면 정부가 일부는 지원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자산 3억짜리를 샀대. 3억짜리.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3억짜리 샀어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기계장치는 일단 3억 주고 샀으니까 3억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되세요? 근데 여기에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게 1억은 있어. 그럼 여기에 정부 보조금 이렇게 달려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3억 중에서 1억은 보조받아서 여기에 내 돈 들어가 있는 건 내 돈 가지고 취득한 기계는 2억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용자들한테. 이해되세요? 요거 표시? 왜 이렇게 되는지? 받아들이시면 안 될까? 그놈의 유용한 정보 여러분들 그냥 2억 이렇게 하면 여기에 보조금 받아서 2억인지 맞죠? 그냥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을 그냥 2억인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자산에서 깝니다. 취득원가에서 마치 감가상각 누계하고 비슷해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해당 취득원가 중에서 일부는 사용하다 보니까 까졌다라고 표시해 주는 거고, 지금 하는 국고보조금은 요 취득원가에서 정부 보조금을 뺀 게 내 돈 태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뭐 예외는 외우지 마세요. 예외가 있긴 한데 우리는 예외를 내진 않으니까 뭐냐면 우리가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했죠. 법인세는. 그럼 법인세는 정부 보조금 받으면 순자산이 늘죠. 현금이 느니까 순자산 자본이 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입금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죠? 이거 기억. 정부 보조금은 아마 여러분들 안 배우셨어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만 표시한다 정도만 회계해서, 근데 법인세는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입금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숙제로 나갈 겁니다요. 숙제 나갈 거고, 숙제 나간 거 특히 세무조정은 저랑 같이 할 겁니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회사가 혹시라도 이렇게 처리했는데
법인세법상 입금이면 어떻게 세무조정해야 되는지는 내일 설명할 겁니다요. 숙제 가지고. 숙제를 내는 이유는 다 세무조정